자, 더 탐사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네.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이거 굳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요. 네. 어떻게 이렇게 언론 단체들은 더 탐사 영장 청구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청구 자체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말이 아니 안 그 돼요. 전에 압수수색 영장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그것도 부적절한 이상하죠. 거예요. 예, 근데 그리고 사법부는 조금 더 웬만하면 앞에 내준다. 와서 기소를 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 적절한 거는 아니야. 그게 무슨 뭐 남의 집에 가가지고 저 벨 2번 누른 거 고소하고 가지고 고발한 거. 네, 그게 주거 침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자, 우리의 율사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영장 남발을 이렇게 지나치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무슨 뭐 집단적으로 무슨 판단 착오를 이렇게 오래 할 수는 없는 건데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 솔직히 하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 김세용 부장판사도 이번에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 거기에 네. 조금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주거침입 게다가 이제 한 장관은 이걸 막 보복 범죄라고 주장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장관이 그냥 서슬퍼런 장관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제일 힘이 셀 때 검찰권을 가지고 막 남용을 하고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좀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거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끝에는 그래도 조금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솔직히 했거든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영장이고요. 그리고 언론인들이 그러니까 조선일보조차도 이러면 안 됩니다. 조선일보 오늘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조선일보하고만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아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그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입장 좀 우선 정치를 해보니 정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느꼈냐. 근데 답이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말은 좀 그게 해줘.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하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정치화된 나라에서 어떤 조직이든지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이건 뭐 그렇고 검찰에 있으면서 정치를 많이 받고 간접 경험을 많이 했다. 결국 정치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이것을 도외시하고 여기서 멀어지면 정치가 병들게 된다. 근데 뭐 그렇고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가장 먼저 중요시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헌법 준수. 음흠. 예, 그다음에 지지율이 하락했다가 요즘 오르고 있다. 하락과 상승의 이유를 뭐라고 보냐? 그랬더니 그때 대통령 다음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얘기를 했어요. 선거 때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별로 안 들었다. 여론조사 분석은 가져와도 한 번 열어봤다 닫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코멘트를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제가 지금도 국정에 대해서 불안하고 불만인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쇼하듯이 해 국정을. 그게 뭐냐면 하나하나 지지율에 연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경 안 쓴다면서. 아니 근데 뭐냐면 가령 며칠 전에 그 우주 연료 고체 연료 네. 그거 한 것도 아무도 모르는 새에 쏘아 올렸잖아. 네. 근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해놓은 거를 지금 그렇죠. 이제 해놓은 건데 그거 한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게 하나같이 쇼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그 신년 기자회견 없이 한 것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거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정말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본인은 그거 아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어. 말씀을 바로 다음에 물어봅니다. 어허. 조선일보 기자가 제가 이거 막 저처럼 물어봤어? 윤석열 다음이라는 건 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쇼라도 해야 한다는 유혹을 안 느끼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윤석열 다음과 대통령 다음은 좀 다르다. 사람들이 윤석열 다음이라고 할 때는 검사 때 타협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다. 타협하지 않았나요? 예, 어쨌든 엄청나게 했지. 예, 그렇죠. 다만 대통령 검사와 하는 일이 다르다.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대통령다움 아니겠네. 그럼 대통령답지 않으세요. 든든하지 않. 전 든든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아 정말 불안해. 네, 불안해요. 그다음에 참모진 개편 계획이 있냐 새해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자주 하면 팀워크가 잘 안 돌아간다. 그리고 큰 문제 없다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야당과도 협력하고 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화가 참 어렵다. 생각이 너무 다르다.
제가 국회 시정연설할 때 들어오지도 않았다. 경찰국 같은 예산을 받아주면 야당에서 원하는 지역 상품권 예산을 많이 늘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문제 삼았다. 그래서 국회의장단과의 소통을 통해 국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장단과의 소통. 의장단이 김진표, 김영주, 정우택 이 세 명과 해서 국회 문제가 안 풀어지죠. 대통령이 저기 당선되자마자 당선됐을 때 했던 게 협치 얘기를 바로 했었는데 대통령 입에서 협치라는 말이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 이제는 뭐 그리고- 얘기할 적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통합을 얘기했지만 인사에 있어 지역이나 학교가 편중돼 있고 법조인 출신이 많다는 비판도 있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글쎄 저는 사람 쓸 때 학교나 지역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검찰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선거 때도 서울대 법대 동기나 후배 검찰 출신들을 일부러 많이 피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불만도 많이 들었다. 지역 차별 두면 국가를 끌고 가기 어렵다. 인사는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내각에 보도 보니까 서울대 12명, 고려대 4명입니다. 서울대 12명, 고려대 근데요. 4명입니다. 근데 정말 저기가 잘못 저기 돼 있는 게 안 보면 안 돼요. 대통령이 그거는 체크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른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자기네들끼리 밀어주는 서클에서 막 사람들 올린다고요. 그러면 뭐 서울대 출신이 많이 가거나 스카이 출신들이 많이 올라가거나 어느 지역 사람이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비서실 저기에서 그걸 봐야지. 이거는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균형 있게 해줘야 됩니다. 형평을 해야 네. 됩니다. 이게 하는 게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원래 그런 얘기 우리 맨날 한 얘기니까 그런 거를 왜 하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대통령은 딱 특징이 정말 너무 명확해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불측의 사고가 벌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약간 좀 걱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불측. 그러니까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아하. 우리들한테 보여줬던 기존의 모습하고 달리 음흠. 사실은 거기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도어 스태핑 같은 거 하면서 여러 번 사고가 터졌던 거에 대해서 입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되게 신경 쓰죠. 신경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9분 동안 떠들다가 들어간 거잖아요. 물어볼까 봐. 네. 자기한테 물어볼까 봐. 나는 그게 심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들킬까 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감춰야 될 게 너무 많아. 네, 그 그런데다가 이번에 조선일보하고만 한 것도 네. 다른 매체하고 하면은 불편한 질문이 너무 많을 거고 본인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좀 언성을 높이거나 그러면 커버가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얘기 나왔습니다. 언론 소통을 강조했는데 도어 스태핑이 중단됐다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이건 정말 기자 탓입니다. 이게 대통령과 젊은 기자들이 힘을 합쳐서 대국민 소통을 잘해보자는 거였는데 협조 체제가 잘 안 돼서 많이 아쉽다. 아니 기자들이 대통령한테 협조하면 그게 어용 기자지 그게 기자입니까? 기자 정신으로 말씀해 보세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죠. 대통령과 젊은 기자들이 힘을 합쳐서 대국민 소통을 잘해보자. 젊은 기자가 같이 대통령과 쇼를 했어야 되는데 니네들이 같이 쇼를 안 해줘가지고 그 못하겠다는 얘기죠. 거 그런데 아니야.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모욕입니다. 근데 이런 건 요즘 모욕으로 안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러면 기자들도 다 정말 이게 종말입니다. 기자의 종말. 네, 기자는 권력 비판. 아니 기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정부 들어섰을 때 기자의 제일 책무가 권력 비판이라며. 윤석열 비판해야 기자예요. 예. 검사는 뭐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그런데 검찰의 매- 기능이라며. 자 그런데 여기 또 있어요. 윤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심은 뭔가 그랬더니 답이 뭐냐. 선거 때는 무슨 윤핵관이라더니 대통령이 되니까 윤심이란다. 그게 무슨 나는 말이야?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윤핵관도 없고 윤심 뭐 그렇고 검찰에서 수사할 때도 가장 필요한 사람들 뽑아서 같이 일했대요. 그래서 옛날에 같이 일했다고 데리고 오는 경우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다.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건 주변에서 많이 얘기한 것 같고요. 결국 선거는 저의 2년 동안의 일에 대한 평가이자 앞으로 일을 잘할 것인가. 이건 사족이고 저의 2년 동안의 일에 대한 평가다. 여의도 정치를 내가 얼마나 했다고 거기에 무슨 윤핵관이 있고 윤심이 있겠나. 체리 따봉은 뭡니까 그럼? 체리 따봉.
노영희 변호사한테도 보내주세요. 나 받고 싶지 않아요. 왜 나한테 체리 갖다- 따봉. 정말. 아니 나경원 전 의원한테도 체리 따봉 보내주셔야죠. 그래서 윤핵관도 없고 윤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리 따봉은 뭔가 순간 떠올랐죠. 난 정말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왜 집안에서 마주치기 싫은 왜 꼰대 어른 직장에서 절대로 술자리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상사. 그 권위세 원희룡 장관의 당대표 술마설도 있다 그랬더니 각자 선택할 문제다. 검증됐고 정치권에서도 유능한 분들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한동훈 장관은 어떤가. 근데 뭐 업무 문제로 통화할 때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냐 물었더니 웃더라. 당대표는 너무 이르다. 윤핵관은 진짜 없는가 이렇게 또 묻습니다. 아니 거기서 웃더라가 핵심이죠. 그렇죠. 자기가 거기다 대고 아니면 제가 무슨 이러면서 아니라는 말을 해야지 그냥 웃기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도 생각이 있나 보죠. 그럼 시켜줄까? 이게 윤핵관은 진짜 없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치에서 핵심 관계자라는 말은 결국 어떤 주의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말 같더라. 어떤 사람을 고민한 배제하기 거죠. 위한 예. 누굴 배제하기 위한? 아니 그런 말 같더라. 그러니까 그런 말 같다고 예, 생각했으면 참모 중 누구를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 이제 집에 가야 한다는 말로 들리더라. 그럼 그 사람을 내쫓겠다는 소리네. 아니 이제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으니까 자기가 보기에 내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윤핵관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됐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 본인이 뭐 본인이 생- 마음에 왜 들어하는 누구한테는 핵관 있다는 라면 거야? 끓여주고 계란도 2개도 넣어주고 그래. 그리고 핵관 만들고 그래. 개헌 논의는 안 하겠다는 라면 거고요. 먹고 싶네, 개헌이 갑자기. 누구는 만찬에 미리 부르고 그래. 라면 먹고 그러니까 싶어요. 핵관 라면. 나지. 예. 그다음에 결정적인 거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무적인 책임을 물을 생각이 있냐 물었어요. 답이 이겁니다. 정무적인 책임도 있어야 묻는 거다. 있어야 묻는 거다? 그럼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거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책임을 물을 뭐가 있어야지 묻지 이런 얘기고요. 그냥 사람을 바꾼 적은 없다. 과거 대통령들도. 본인의 책임은 전혀 못 느끼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랬더니 처에 대한 일이니까 언급할 일이 아니다 더더욱. 그런데 몇 년이 넘도록 제처와 처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망신까지 주면서 수사를 진행했다. 지휘권 배제라고 하는 몇 년이 넘도록 했다 이건데 이거 진짜 아닙니다. 수사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아는 한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결혼을 2012년인가 했는데 11년인가 12년인가 했는데 그때는 검사 부인도 네. 수사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 거기다가 검찰총장 부인 그거 어떻게 수사 그거 잘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선일보 인터뷰 보면서 그 역시 또 이해한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 뇌 지도는 윤석열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 세상이 그런 거고 윤핵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장제용, 권성동 두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저의 부부 동반으로 불렀던 그 네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윤핵관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윤핵관 호소인이 있다는 말도 사실이고 반윤 비윤 다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 얘기 그거에서 저는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마지막에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네. 아까 왜 지금 전화하는 게 들킬까봐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들킬까봐 중에 가장 큰 거 중에 하나가 저는 김건희 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구나. 이 그렇죠. 양반. 도어 스태핑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금 점점 2월달에 갈수록 그런 질문들이 막 쏟아질 텐데 그렇죠. 기자들이 물어야죠. 재판정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물어야 되나? 그렇죠. 팩트가 다 예,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그 거거든. 팩트 중에는 대통령께서 그 선거 때 네. 대선 때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럼요. 손해 보고 팔았다. 2010년에 5월 5월달에. 며칠 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네. 예. 그 한 이후에 것들이 그대로 재판정에서 기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걸 질문을 해야 되거든. 안 하잖아. 조선일보 기자 뭐 하냐? 네가 오늘 기자냐? 신년 기자회견 어허. 했다면 기자라면 뭐 물으셨겠어요. 노영희 변호사. 기자라면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니 본인이 생각하는 공정과 이런 게 뭐냐 이걸 좀 물어보고 그렇게 싶어요. 공정과 멋지게 법치가. 저는 이상민 장관 그대로 둘 거냐 이거 물었을 거예요. 가족 만날 거냐 유족
이태원 참사 유족 만나서 위로하실 그러면 거냐? 뭐 책임이 있어야 책임을 지겠죠. 뭐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겠죠. 예, 예. 의원님은 가장 겁나는 게 뭡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물어볼 거야. 예,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볼 거야. 도이치모터스 아니 데이트모처는 지금 가장 걱정되시는 게 뭡니까? 저 걱정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 양반은 머릿속에 참사도 없고 네. 김건희 안전하고 최은순 안전하고 윤핵관 안전하고 용산 저기 대통령실과 관저만 안전하면 되는 거야 그냥 만은. 근데 이게 무인기 사건으로 드러난 건 안전하지 않은 이거 정말 걱정이 걱정이 돼요. 근데 이제 진짜 전쟁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너무 걱정되는데. 아니 최근에 국지전을 걱정하는 아니, 전문가들이 끔찍해요. 계시더라고요. 꽤 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그런 예측을 더구나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5개월 안에 있을 것 같다. 적어도 5개월 안에? 5개월 안에.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김정은 저기 윤석열 둘이 다 같이 그거를 말폭탄. 쏟아내고 있잖아. 말폭탄을. 그러니 그거를 어디선가는 조금이라도 터뜨려야지. 그러면 국지전 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국지전이 나면 항상 걱정이 된 게 국지전 하나로 끝이는 게 아니잖아. 그게 그럼요. 어디로 퍼질지 그리고 말하면서 점점 더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괜히 찌르고 쑤시고 그래가지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손해보고 위험하고 다치는 건 다 우리 국민이잖아요. 글쎄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걱정이에요.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듣던 거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크게 일어나면 3차 대전으로 번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4대 강국 보장론이 나온 거거든요. 3차 대전은 핵전쟁이고 인류 멸망이다. 그렇지. 그런데 지금 그 전제조차 우리가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새해 올해 그래도 저기 뭐 좋은 덕담이나 바람 얘기하면은요. 제가 먼저 얘기하면 저는 하여튼 올해 제발 전쟁으로까지 가지는 않으면 좋겠다. 그 국지전까지 포함해서 이게 지난 연말부터 저한테 지금 굉장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은 이태원 12구 참사 이 가족들 유가족들 한이 쌓이지 않도록 좀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해서 그래서 국정조사 당연히 연장해야 되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거 두 가지를 지금 소원으로 빕니다. 올해.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왜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이 이런 지도자들을 걱정하는지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결과적으로는 해낼 것이다.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최강 언니 동접이 10,000명 가까이 되고 10,000명 넘었는데 요즘 모든 진보 유튜버의 동접률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이건 그러니까 기가 좀 죽고 이런 것인데 사실은 이것의 중심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흑토끼로 확실하게 건재하면서 진짜 삼굴 파서 새해에는 이 윤석열 정부의 그 민주주의 퇴행, 평화 퇴행, 민생 박살 정말 가열차게 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이다 이재명의 복귀 그것이 저는 새해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검은 토끼가 됩시다.